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국 G7이 비축유 방출을 논의하고 트럼프 대통령 발언까지 겹치면서 국제유가가 3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맘다니 뉴욕 시장의 관저 앞에서 사제 폭발물을 던져 테러 공격을 시도한 혐의로 10대 남성 2명이 기소됐습니다. 한 승객이 기도하는 모습을 위협 행동으로 오인하면서 사우스웨스트 항공 여객기가 긴급 회항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이 연방기관의 자사 프로그램 사용 금지 지침이 위헌이라며 미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 전쟁은 꽤 빨리 끝날 것이며 이란 미사일 기지와 드론 시설 공격 등으로 여러 측면에서 이미 승리했지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숨진 하메네이 후계자로 모즈타바를 선출한 것은 큰 실수라고 평가하며 새 지도체제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통화해 전쟁의 신속한 종식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120달러 가깝게 접근했던 국제유가가 주요국 G7이 비축유 방출을 논의하고 트럼프 대통령 발언까지 겹치면서 3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한때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했던 국제유가가 간밤에 30% 가깝게 떨어지면서 80달러 중반으로 내려왔습니다.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7개국 G7이 전략 비축유를 함께 방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은 에너지 위기에 대비해서 각국이 자체적으로 보관 중인 석유 중에 3억에서 4억 배럴을 함께 내놓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공급이 부족해진 1,500만 배럴을 한 달 가까이 대신할 수 있는 양인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주요국이 공동 대응한다는 모습을 보이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I want to be very clear on the fact that we are ready to take necessary and coordinated steps in order to stabilize markets, such as strategic stockpiling.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곧 끝날 수 있다는 말을 했다는 보도까지 나오자 하락세가 더 강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격 때문에 석유 수출길이 사실상 막혔던 러시아도 유럽이 제재를 확실하게 풀면 에너지를 공급해주겠다고 이 틈에 역제안을 하고 나섰습니다. Европейские покупатели вдруг решат переориентироваться и обеспечат нам долгосрочную, устойчивую совместную работу, лишенную.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장 막판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전해진 이후 오름세로 확실하게 돌아서면서 나스닥 지수가 1.4% 오르는 등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또 튀르키예 영공에서 요격됐습니다. 튀르키예는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이란은 미사일을 더 자주 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소식은 손기준 기자입니다. 땅바닥에 파편들이 널린 가운데 회색빛의 가장 큰 부품이 눈에 띕니다. 이후 해당 파편 위로 하늘색 차양막이 덮입니다. 이란서 날아온 탄도미사일을 나토 방공체계가 튀르키예 상공에서 요격한 뒤 떨어진 파편들입니다. Evde oturuyorduk bir tane bir gümbürtü geldi. Füzenin parçası düşmüş ama biz şantiyalan olduğu için yine şantiyeden geliyor zannettik. Camdan çıkıp baktığımız zaman kepçe operatörlerden parçaya baktığını gördük. 튀르키예를 향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4일에 이어 닷새 만입니다. 당시 튀르키예는 이란에 강하게 항의했는데 다시금 같은 일이 벌어지자
도발적인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Samimi uyarılarımıza rağmen Türkiye'nin dostluğunu zora sokacak son derece yanlış ve provokatif adımlar atılmaya devam ediyor. 유대교 회당 건물에서 파손된 유리를 제거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지 시간 9일 새벽 4시쯤 벨기에 동부 리에주의 한 유대교 회당 앞에서 폭발이 일어나 회당과 근처 건물 창문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C'est-à-dire que c'est vrai que j'ai vécu des années et on ne se serait jamais attendu à ça. Non, vraiment pas. Parce que c'est assez calme, on n'a jamais eu de problème pour dire. 벨기에 당국은 해당 사건을 반유대주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즉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노르웨이 주재 미국 대사관 앞에서도 폭발 사건이 발생해 출입문 일부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은 유럽을 향해 군사기지를 내주는 등 미국의 공습에 협조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실제 테러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관저 앞에서 사제 폭발물을 던져 테러 공격을 시도한 혐의로 10대 남성 2명이 기소됐습니다. 장치 안에서는 전 세계 테러 공격에 사용되어 온 고위험 폭발물 성분도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은 이두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반이슬람 시위와 이에 맞선 맞불 시위가 동시에 열리던 현장에서 한 남성이 불이 붙은 장치를 던집니다. 뉴욕 경찰은 지난 7일 낮 12시 반쯤 뉴욕시장 관저 앞 시위 현장에서 불이 붙은 장치가 투척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장치는 사제 폭발물 IED로 확인됐습니다. 장치 안에서는 테러 공격에 사용돼온 고위험 폭발물 성분도 확인됐지만 폭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시장과 가족은 관저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re is video of these two individuals throwing two devices towards the protest. The police department has determined that these were improvised explosive devices made to injure, maim, or worse. 현장에서 사제 폭발물을 던진 혐의로 18살과 19살 남성 2명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또 용의자들이 이용한 차량에서도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건을 발견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Two men, Amir Balat and Ibrahim Kayumi, traveled from Pennsylvania and attempted to bring violence to New York City. They are suspected of coming here to commit an act of terrorism.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이 ISIS를 언급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뉴욕시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대테러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We have been in a heightened state of alert in New York City since the start of hostilities in Iran, and we remain in that posture today. We will continue to deploy additional counterterrorism resources. FBI와 뉴욕 경찰은 사건의 테러 연관성을 포함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체포된 두 용의자는 연방법원에서 정식 기소될 예정입니다. SBS 이두현입니다. 네, 한 승객의 행동이 위협으로 오인되면서 사우스웨스트 항공 여객기가 긴급 회항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지난 7일 오후 7시 15분쯤 내시빌에서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로 향하던 여객기가 이륙 후 약 30분 뒤 애틀란타 공항으로 긴급 회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한 남성 승객이 휴대전화 알람에 맞춰 외국어로 기도하고 땀을 많이 흘리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다른 승객들이 위협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착륙 후 무장경찰이 기내에 올라 해당 승객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승객들은 손을 든 채 대기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조사 결과 라마단 기간 기도를 하던 승객의 행동이 오해로 빚어진 상황이라며 신뢰할 만한 위협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이 미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엔트로픽은 연방기관의 자사 AI 사용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가 자사를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조치를 취소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엔트로픽의 AI 모델인 클로드를 국방부의 자율무기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엔트로픽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엔트로픽을 급진 좌파 기업이라고 비판했고 지난달 회사를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모든 연방기관에 엔트로픽 기술 사용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엔트로픽은 이 같은 조치들이 트럼프 정부의 보복성 지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계속되면서 캘리포니아의 휘발유 가격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 오늘 캘리포니아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5달러 2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는 갤런당 5달러 25센트, 오렌지 카운티는 5달러 24센트로 캘리포니아주 평균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LA 다운타운 한 쉐브론 주유소에서는 갤런당 8달러 21센트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캘리포니아의 환경 규제 등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LAX에 진입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 요금이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LA공항위원회는 공항에 들어오는 상업용 차량에 6달러의 기본 진입료를 부과하고 터미널 승하차 시 추가로 6달러를 더 받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차량 한 대당 총 12달러가 부과돼 현재보다 약 140% 인상됩니다. 공항 측은 이번 조치가 공항 내 교통 혼잡을 줄이고 오랜 기간 지연되고 있는 무인 셔틀 열차, 피플무버 건설 등 주요 공항 개선 사업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버 측은 이 요금이 시행될 경우 LAX가 미국 주요 공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요금을 부과하는 공항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서 천연가스 누출로 주택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톤턴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25일 플레인길에 위치한 주택에서 폭발이 일어나 인근 주택 2채까지 화재가 번졌습니다. 이 사고로 집 안에 있던 25세 여성과 2살 딸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Fire was like so quick and hot that we couldn't even get anywhere near the building. 당국은 현재 정확한 누출 지점과 발화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기 팝스타 리안나의 자택을 향해 총기를 난사한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15분쯤 20대 여성 1명이 베벌리 크레스트 지역에 위치한 리안나의 자택을 향해 소총을 발사했습니다. 용의자는 플로리다 출신 아이반나 리셋 오르티즈로 집 맞은편에 차량을 세우고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리안나는 자택에 있었지만 부상자는 없었으며 오르티즈는 보석금 1,022만 5천 달러가 책정된 채 구금됐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한 차량 운전자가 검문을 시도하는 경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토요일 새벽 5시 30분쯤 돌핀 익스프레스웨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관이 역주행 차량을 발견하고 검문을 시도하자 운전자가 칼을 꺼내 경관을 공격했으며 경관은 머리와 목, 어깨 등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관은 즉시 총격으로 대응했으며 2사람 모두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운전자는 아동학대와 도주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으며 현재 경찰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실리콘밸리 1세대 한인 창업가 마이클 양 대표가 모터사이클 대륙 횡단 경험을 담은 자전적 에세이집을 출간했습니다. 각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실리콘밸리 1세대 한인 창업가 마이클 양 대표가 모터사이클 대륙 횡단 경험을 담은 자전적 에세이를 출간했습니다. 양 대표는 약 4만 마일에 달하는 여정을 통해 성공 이후 번아웃과 삶의 의미를 성찰하며 이민자로서의 정체성과 한국적 뿌리를 돌아보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양 대표는 또 독자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책은 아마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LA에서도 여성의 인권을 생각하고 위안부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글렌데일시와 화랑청소년재단, 위안부 행동케어 등은 지난 토요일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여성의 존엄을 기리는 행사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엘렌 아사트리안 시의원 등 글렌데일 시 관계자들도 참석했고 화랑 단원들의 추모사와 연주 등이 이어졌습니다. 또 천주교와 불교에서도 위안부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는 종교의식을 가졌습니다. LAFC가 라인 프렌즈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경기장에서 팬과 직접 만나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라인 프렌즈의 대표 캐릭터 브라운은 지난 토요일 비모 스타디움에서 진행된 FC 달라스와의 경기에서 사진 촬영 등 이벤트를 통해 팬들과 만났습니다. 이번 협업은 2026 시즌 내내 이어지며 문화와 팬 경험을 결합한 후속 이벤트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단법인 우정의 종이 지난 토요일 샌피드로 우정의 종각에서 미주 한인 이민 선조들을 기리는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주 한인 선구자회가 참여해 전통 차 공양 의식인 헌다레를 진행하고 작곡가 김지영 씨의 창작곡 LA 아리랑이 세계 초연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기념 타종을 통해 한인 이민 선조들의 헌신을 기리고 한인 사회의 화합과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10대 한인 청소년이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성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 제8지방법원은 유명 사립학교인 도슨 스쿨의 동급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15세 김모군의 사건을 성인 재판부로 이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김군 등 4명은 지난해 코스타리카 수학여행 중 한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SNS를 통해 다른 학생들에게 공유했으며 신고할 경우 해당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 3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네, 다시 이란 전쟁 관련 소식입니다. 이란이 어린이를 포함해 175명 이상의 민간인이 숨진 초등학교 폭격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이란 짓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한 건데 미국 언론사들은 폭격 미사일이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는 분석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보도에 한성희 기자입니다. 이란 남부 도시 미나브 상공을 가른 미사일이 내리꽂히고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타격점은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기지로 바로 옆쪽 초등학교 건물에서도 먼저 공습받은 듯 피어오르는 연기가 포착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합동 공습이 시작된 지난 2월 28일 수업받던 어린이를 포함해 180여 명의 민간인 희생자를 낳은 초등학교 폭격 당시 장면을 이란 메흐르 통신이 공개했습니다. 이번 전쟁 최악의 민간인 희생에 대한 책임론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은 폭격이 이란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No, in my opinion, based on what I've seen, that was done by Iran. Because they're very inaccurate, as you know, with their munitions. 이란 측 영상 공개는 이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차원인데 미국 언론들도 미국 측 미사일이 타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증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은 무기 전문가 분석을 거쳐 영상에 포착된 건 토마호크 미사일로 이란군엔 없는 무기라고 전했습니다. 토마호크는 미국에서만 생산되는 장거리 정밀 유도 미사일로 걸프전 등 여러 전쟁에 실전 투입되고 이번 전쟁 때도 미 해군이 이란을 향해 발사하는 장면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책임론에 선을 그은 채 여전히 조사 중이란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전쟁 범죄에 대한 전면 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데 이어 민주당 중진 상원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의회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으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했습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치명 믿을 수 있습니다. 치명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관장은 증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정관장.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SBA 대출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뱅크는 SBA 대출 전문가입니다.
SBA 대출은 CBB뱅크와 함께하세요. 강경파, 그것도 숨진 아야톨라 하미네이의 아들이 전면에 등장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정권 교체 전략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카드가 오히려 이란 강경파의 결집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폭격의 잔해 속에서 이란이 선택한 카드는 결사항전이었습니다.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최고 지도자 선출은 대내적으로는 정부가 여전히 작동한다는 신호이자 미국을 향해선 갈 때까지 가보자는 선포입니다. Hardliners in that system now have the upper hand. Not only are they saying they're going to continue this fight, at least in the short term militarily, but they're also saying politically they have a game plan. 역설적이게도 트럼프의 참수작전은 벼랑 끝에 몰렸던 하메네이 체제를 오히려 결집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심각한 경제난과 폭력적 시위 진압으로 민심을 잃었던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폭사 직후 단숨에 이슬람 시아파의 순교자로 격상됐습니다. 군부 강경파 역시 복수의 기치를 전면에 내걸고 권력 내 존재감을 한층 더 키웠습니다. 체제에 대한 불만 세력들이 외세가 우리 지도자를 날렸는데 지금 내가 체제를 바꾸자고 말하는 게 온당한가? 이렇게 생각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온건파로 분류되는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걸프 주변국에 사과하며 정세 관리에 나섰다가 군부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하루 만에 입장을 강경하게 바꾼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온건파의 입지는 당분간 더 위축될 거란 분석입니다. ایرانی‌ها ممکنه با هم اختلاف داشته باشن اما ایرانیان اینا پای ایران ایستادن پای تجزیه ایران با شما همکاری نمی‌کنن. 미국과 이스라엘은 아야톨라 하메네이에 이어 모즈타바에 대한 추가적인 참수 작전 가능성을 흘리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순교와 항전을 전면에 내건 이란 강경파가 강대강 맞대응을 천명하면서 이번 전쟁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전장은 이란과 그 주변 국가들로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선 이라크 전쟁 이후 처음으로 미군과 친이란 무장 세력 간의 지상전이 벌어졌고 바레인에선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국영 석유회사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권민규 기자입니다. 이라크 북부 에르빌 국제공항. 자폭 드론을 격추하려는 대공포가 불을 뿜습니다. 바그다드 국제공항에도 드론 공격이 이어지면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친이란 무장 세력이 이라크 주둔 미군을 겨냥한 공격을 계속하자 현지 주둔 미군이 무장 세력과의 지상 교전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침공으로 8년 전쟁을 치른 이후 미군이 이라크 본토에서 지상전에 돌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레인의 국영 석유회사 밥코의 정유 공장엔 이란의 미사일이 떨어져 검은 연기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석유 정제 시설이 파괴되면서 생산 차질이 빚어져 밥코 측은 불가항력, 즉 공급 계약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바레인에선 계속된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 30여 명이 다쳐 정부가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도 드론 파편에 2명이 다치는 등 걸프 국가들은 이란의 자폭 드론과 미사일이 계속 날아들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드론 요격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전역과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 거점인 레바논에 대한 공습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이란에선 1255명, 레바논에서도 400명 넘게 숨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حتى النساء حتى الكل كله بدنا نقاتل ما بنترك ارضنا هاي ارضنا هاي عرضنا هاي كل شيء. 한 인권단체는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백린탄을 레바논에 투하해 인명을 살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중상을 입었던 미군 2명이 추가로 숨지면서 미군 전사자는 8명으로 늘었습니다. SBS 권민규입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있던 미군 수송기들이 주말 사이 주한미군의 방어용 요격 시스템인 패트리엇을 싣고 떠났습니다. 이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포착됐던 C5 갤럭시, C17 글로브 마스터 등
대형 수송기들이 지난 주말 오산 기지를 떠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군 대형 수송기들이 주한미군 장비를 싣고 중동으로 갔다고 SBS에 밝혔습니다. 해당 장비는 주한미군의 방어용 요격 시스템인 패트리엇 포대로 파악됐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 해당 장비가 배치된다며 미군은 우리 정부와 차출의 모든 과정을 긴밀히 협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한미군 패트리엇의 목적지가 처음 확인된 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페르시아만을 사이에 두고 이란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이란 불침 항모로도 불립니다. 사우디의 경우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가 미 공군의 거점이고 리야드 공군기지와 킹 압둘 아지즈 공군기지도 미군의 대이란 작전에 활용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UAE엔 공군 기지뿐 아니라 제벨 알리와 후자이라 등 미 해군 함정들의 정비와 군수를 지원하는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또 두 나라 모두 석유 시설과 대도시가 많아 곳곳이 이란 미사일 공격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우디와 UAE 그리고 미군의 기존 방공망만으론 이란의 파상 공세를 막기가 어려워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들을 가세시킨 걸로 보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또 매매가 일시 중단될 정도로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선을 위협했습니다. 밤사이 국제유가도 환율도 조금 진정되긴 했지만 한국 정부는 일단 기름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번 주 중에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재현 기자입니다. 국제 원유값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긴 충격에 코스피는 5.9% 급락한 5,251에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8% 넘는 하락에 20분간 거래를 정지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역대 8번째로 이달 들어서만 2번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에 개인 투자자가 4조 6천억 원, 역대 4번째로 큰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낙폭을 그나마 줄였습니다. 환율 충격도 컸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9원 급등한 1,495.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은행이 구두 개입에도 나섰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성장률 둔화 우려가 생길 수 있는 외국인 투자 심리를 갖다가 급속히 냉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달러 자본의 이탈을 가지고 왔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값이 리터당 1,900원을 돌파한 데다 환율까지 치솟으면서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졌습니다. 고유가, 고환율은 해외 원자재 도입 가격과 물류 비용에 반영되고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은행이 예상한 올해 2.2% 물가 상승은 국제유가 64달러를 기준으로 했던 만큼 고유가가 계속된다면 3%대 물가 상승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물가는 소비 위축과 생산 감소로 이어지며 경기 침체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의 판매 가격의 최고액을 지정하는 최고 가격제를 이번 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아랍에미리트에 발이 묶였던 한국 국민 200여 명은 정부가 마련한 첫 번째 전세기로 어제 새벽 귀국했습니다. 탑승 직전까지 가슴을 졸였던 이들은 가족들과 만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국제공항. 학생 때부터 제일 친했던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다치고 왔으니까 됐다. 한번 안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그리웠던 얼굴이 눈앞에 나타나자 그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고마워 아들.
노심초사했던 아버지는 무사히 돌아온 유학생 딸을 안아봅니다. 아빠 보니까 약간 이상했어요. 제가 여기 있는 게 믿기지가 않고 안도감이 굉장히 컸어요. 현지 교민 등 우리 국민 203명과 외국인 배우자까지 206명을 태운 전세기가 아랍에미레트 아부다비 공항을 출발해 8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착륙한 건 오늘 새벽 1시 20분쯤.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뒤 우리 정부가 처음 마련한 전세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 미사일 요격하는 소리가 꽝꽝 들리니까 하늘길이 언제 닫힐지 모르니까 그게 날마다 매일매일 기다리는 게 힘들었었거든요. 탑승 직전까지 공습 경보와 대피 명령이 이어졌고 전세기를 제외한 상당수 민항기는 비행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아부다비 공항에 있을 적에도 몇 번 가는 대피하라고 왔다 갔다 했어요. 이 비행기가 못 떠나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일부 민항기 운항도 재개돼 우리 국민 324명을 태운 두바이발 항공기도 오늘 저녁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리야드에서 또 두바이까지 차로 한 12시간 달려서 다행히 대사관에서 엄청 많이 도와주셨어요. 카타르 한국 대사관 분께서 다 차도 어렌지 해주시고. 아부다비와 카타르 도하에서 각각 출발한 항공편도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에 인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SBS 동은영입니다. 네, 이번 주 8시 뉴스는 조성원 앵커를 대신해 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